1468년 조선 한성부 영수궁 85세의 노구로 마지막 숨을 내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으면서도 스스로 그 화려함을 버리고 비구니의 길을 택한 여인. 그녀가 바로 조선 태종의 후궁 의빈권 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왕의 여인이었음에도 궁궐을 떠나 스님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녀를 욕망의 궁궐에서 수행의 길로 이끌었을까? 의빈권 씨의 삶에는 그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왕실의 비밀, 그리고 조선 왕실 초기 불교 신앙에 숨겨진 흐름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권력 다툼을 피해 도망친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은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었을까? 84년의 긴 세월을 살며 궁궐의 영광과 외로움을 모두 품었던 여인. 그녀의 선택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단 하나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인했던 한 여인의 삶. 의빈권 씨가 남긴 마지막 여정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384년 안동권 씨 추밀공파의 가문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태종의 후궁이 될 권 씨였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고려 말 조선 초를 관통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권홍은 성균 악정을 지낸 학자이자 관료였으며 후에 영가군의 봉해저 왕의 국구와 같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의정부사, 판돈영부사, 예조 판서를 거쳐 영돈영부사에 이르렀고 태종의 무덤인 헌릉의 전액을 직접 작성할 만큼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려의 대학자 이재현의 손녀였습니다. 이재현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공민왕의 제비 해화 궁주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계는 권 씨가 왕실과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조할아버지 권렴에 따른 충수광의 제오비 수비 권 씨였으니 권 씨의 집안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왕실과 혼맥을 맺어온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명문가에서 자란 권 씨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예절을 익히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특히 외증 조할아버지 이재현과의 인연은 그녀의 불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현의 딸이자 공민왕의 후궁이었던 해화공주는 훗날 여승이 되어 조선시대 왕실 여인들의 사찰인 정업원의 초대 주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내 불교 전통은 권 씨가 후에 비구니가 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401년 태종 즉위 원년의 궁궐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의 시녀와 환관 20여 명을 내쫓았습니다. 원경왕후가 태종이 가까이 한 궁인을 힐문하고 투기한 까닭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402년 태종은 후궁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는 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빈첩이 미비되어 다만 평시에 시녀만 있을 뿐이었다. 정비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사랑이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1402년 1월 21일 태종은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고자 비단과 쌀을 주어 혼수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는 왕비나 세자빈처럼 예를 갖추어 가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이는 권 씨에 대한 태종의 특별한 애정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정종까지 나서서 태종을 만류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이 많으니 말해 무엇하겠소? 원경왕후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생생합니다. 임금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으며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하며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가래색을 파하도록 명하고 환관과 시녀 각각 몇 사람만으로 권 씨를 별궁에 맞아들였다. 원경왕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태종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왕실의 큰 파란이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성대한 가례를 포기하고 간소하게 권 씨를 별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인 1402년 4월 18일 권 씨는 정의공주로 봉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권홍은 가정대부 영가군이 되어 사실상 국구와 유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태종이 후궁 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간택 후궁이 되었습니다.
입궁 후 권 씨는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로 공료로 간 현인비는 권 씨에게 백은 백냥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명나라 사신의 행동이었습니다. 1417년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태종이 사신을 광열로에서 맞아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신은 태종의 많은 후궁 중에서 권 궁주 한 사람을 지목해서 선물을 건넸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신이 권파파가 중금 이필, 단 이필 친분, 주머니를 친히 권 궁주에게 주고자 하니 임금이 편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권 씨가 명나라 황실과도 교류가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419년 권 씨는 슬하의 딸 정혜옹주를 박신의 아들 박종우와 혼인시켰습니다. 정혜옹주는 권 씨가 낳은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후궁으로서 아쉬운 점이었지만 태종의 총애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422년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나 병석에 눕자 권 씨는 신빈신 씨와 함께 간병에 힘썼습니다. 밤낮으로 태종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한 권 씨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종은 그 공을 생각하여 권 씨를 정일품 의빈으로 봉적했습니다. 정의궁주에서 의빈으로의 승격은 권 씨에 대한 태종의 신뢰와 애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422년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 씨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빈신 씨와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며 태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는 세종의 허락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인지는 상소를 올려 의빈 권 씨가 다시 머리를 기르게 하여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옛 후비들이나 경순공주처럼 출가한 전례가 있긴 했지만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내몰려 출가한 경우였습니다. 권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태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불교 신앙으로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왕조 왕실 여인 중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1424년 권 씨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권 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을 불교 수행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후 권 씨는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을 맡아 길렀습니다. 친딸을 잃은 슬픔을 양육으로 달래며 금성대군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금성대군은 훗날 단종주기 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의빈에게서 자라나서 그 은혜가 심히 무거운데 나이가 지금 70이므로 궁중에 기거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금성대군은 의빈 권 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 봉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에 이미 궁인이 나가서 거처하는 것을 금지하였기에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신 권 씨는 해빈 양 씨가 거처하는 해빈궁에서 지냈습니다. 의빈 권 씨는 조선 초기 왕실 불교 신앙의 대표적인 후원자였습니다. 그녀가 후원한 불사는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1412년 입궁한 지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권 씨는 무학대사의 제자인 영암 비구의 청에 응해 아버지 권홍, 딸 정혜옹주와 함께 충청남도 보령 금강암의 중건을 후원했습니다. 이때 질 좋은 청석으로 높이 183.7cm의 미륵상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비문에는 권 씨가 원당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강암은 그녀가 피로 이어진 친정 가족들과 딸 정혜옹주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사적인 원당이었습니다. 슬하의 딸 하나만 두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녀는 왕자의 출산을 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빈 권 씨의 불교 후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입니다. 1458년 금성대군이 세상을 떠나자 권 씨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상 조성에 나섰습니다. 1990년 경상북도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불상 몸체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미타 3존복장기와 불상 조성권 선문에는 1458년에 목조 아미타 불삼존상이 조성되었고 성철과 성수 스님의 화주가 태종의 후궁 의빈 권 씨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권 씨는 효령대군, 명빈 김씨 등 왕실과 종친의 시주를 받아 불상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왕실 불교 신앙의 중심에 있었으며 왕실 구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457년 정암산 법천사 관련 문서에도 의빈권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법천사는 당시 경기도 척성현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권 씨의 묘가 있는 연천군 장남면과 가까운 곳입니다. 권 씨의 불교 후원은 단순한 개인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종 시기 여러 종파를 합치는 와중에 그녀는 조선 초기 왕실 불교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억불 정책이 강화되던 시기에도 왕실 내에서 불교 전통을 지켜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권 씨가 후원한 불사가 단순히 기도나 명복을 비는 차원을 넘어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금강암 미륵전 석불자상과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은 모두 조선 초기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빈권 씨의 말년은 조선 왕실의 격변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고 1455년 세조가 즉위했습니다. 이 시기 권 씨의 위치는 매우 미묘했습니다. 그녀가 양육한 금성대군은 단종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단종 즉위 초 금성대군은 의빈권 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 봉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권 씨의 가문인 안동권 씨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권자 씨는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사위 박종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해옹주와 사별한 후 재혼한 박종호는 계유정난에 참여해서 운송부원군이 된 공신이었습니다. 이는 권 씨의 가족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세조는 권 씨를 각별히 예우했습니다. 1455년 세조는 권 씨가 지내는 궁을 특별히 영수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평안하게 장수하는 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세조가 선왕의 후궁들을 예우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이런 격변기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금성대군의 명복을 빌던 행적을 보면 단종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세조를 적극 지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불교 수행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458년 금성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 씨의 슬픔은 컸을 것입니다. 딸에 이어 자신의 어머니처럼 키운 금성대군까지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슬픔을 불교로 승화시켰습니다.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바로 그때 조성된 것입니다. 1468년 권 씨는 84세의 나이로 영수궁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지 46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의 후궁 중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었습니다. 권 씨의 묘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에 조성되었습니다. 사위 박종호의 묘 위편으로 민묘 두 개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 민묘는 아버지 권홍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묘 앞에는 문인석과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묘비 전면에는 의빈권 씨 지묘라고 음각되었고 뒷면에는 성화사년이라는 걸림 연대가 새겨졌습니다. 이는 권 씨가 사망한 1468년과 같은 해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위 박종호의 묘비도 같은 해에 건립되었습니다. 박종호는 1464년에 사망했지만 묘비는 4년 후인 1468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권 씨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묘역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권 씨의 묘역과 박종호의 묘역이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딸 정해옹주는 남편과 함께 합장되어 다른 곳에 묻혔지만 권 씨는 사위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파주 스토리 사격장 조사 과정에서 의빈권 씨의 묘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묘는 이미 도굴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부는 도굴된 흔적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잡목이 우거져 있는 정남향의 좌양 봉분 상단 중앙에 가로 3m, 세로 1.5m 깊이의 도굴 구멍이 남아있다. 봉분 전면에 묘표석이 있었고 그 앞에 넘어져 있는 문단석과 또 다른 문단석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묘역 하단 지역은 평탄지대로 조성되었고 주위에 많은 기와편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는 제실 건물지로 추정됩니다. 사위인 박종호와 정해옹주의 묘는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연천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빈권 씨의 묘는 지정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 3대 왕 태종의 정식 후궁이자 조선 왕실 여인 중 최초로 비구니가 된 인물의 묘가 도굴된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조선 초기 왕실 불교 신앙의 대표 인물로 여러 국보급 문화재의 조성을 후원한 인물이었습니다. 의빈권 씨가 남긴 역사적 유산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그녀는 조선 초기 후궁제도 확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태종이 후궁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간택후궁으로서 이후 조선시대 후궁제도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둘째, 조선 왕실 여인 중 최초로 비구니가 되어 왕실 여성의 불교 신앙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비판받았지만 이후 세종의 후궁들도 세종사 후 비구니가 되는 등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셋째, 조선 초기 왕실 불교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억불 정책이 강화되던 시기에도 왕실 내에서 불교 전통을 지켜냈으며 여러 중요한 불교 문화재의 조성을 후원했습니다. 금강암 미륵전 섭불자상은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흑석사 목조아미타 열애자상 및 복장유물은 국보 제28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 초기 불교 조각의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넷째, 명나라 황실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인비가 선물을 보내고 명나라 사신이 그녀를 지목해서 선물을 건넨 것은 당시 국제관계에서 그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다섯째, 가족관계를 통해 조선 초기 정치사의 복잡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안동건 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단종과 세조시대의 격변기를 중립적으로 살아낸 그녀의 삶은 당시 왕실 여성이 처한 미묘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의빈권 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흑석사 불상의 원래 봉안처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흑석사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 열애자상은 1458년 복장 발원문에 의하면 정암산 법천사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정암산은 적성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빈권 씨의 묘가 있는 연천군 장남면은 과거 적성현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적성면 인근에 사동 또는 산해동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 일대에 큰 사찰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법천사가 현재의 남양주 수종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세조가 1459년 수종사를 중건하면서 산의 이름은 웅길산이요 절의 이름은 수종사다라고 명명한 것을 볼 때 그 이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종사에는 의빈권 씨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이 있습니다. 또한 수종사 5층 석탑 내 금동불상 및 불감의 제작을 명빈 김씨가 주도했는데 이는 흑석사 불상의 시주자와 일치합니다. 수종사는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전소되면서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기에 과거 법천사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척성면과 연천군 일대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빈권 씨의 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문화재 지정이 시급합니다. 의빈권 씨는 84년에 생을 살면서 조선 초기의 격변기를 관통했습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의 7왕을 모신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의 후궁이 되었고 원경왕후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태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일찍 여의고 스스로 비구니가 되어 불교 신앙에 헌신했습니다. 금성대군을 양육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었고 계유정난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도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조선 초기 왕실 불교 신앙의 대표 인물로서 여러 중요한 불교 문화재의 조성을 후원했습니다. 억불 정책이 강화되던 시기에도 왕실 내에서 불교 전통을 지켜낸 것은 그녀의 큰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묘는 도굴된 채 방치되어 있고 그녀가 남긴 역사적 유산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종의 정식 후궁이자 조선 왕실 여인 중 최초로 비구니가 된 인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빈권 씨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 특히 왕실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왕의 후궁이라는 제한된 지위에서도 그녀는 불교 신앙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녀가 후원한 금강암 미륵전 석불자상과 흑석사 목조아미타 열애자상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조선 초기 불교 조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왕의 후궁으로만 살지 않았음을 문화후원자로서 역사에 기여했음을 증명합니다. 84세까지 장수하며 조선 초기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의빈권 씨. 그녀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 슬픔을 승화시키는 힘, 그리고 역사의 격변기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빈권 씨의 묘가 제대로 보존되고 그녀의 역사적 유산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